가격파 떨고 있나? 자,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고요. 어제 이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우리가 받아봤지만 검찰이 꽤 치열하게 법정에서 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9시간 16분간의 법적인 공방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9시간 16분 치열한 공방, 이 증거 인멸 정황 관련해서 검사 10명이 동원돼서 500쪽 분량의 PPT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변호인 6명이 150쪽 분량의 PPT를 했습니다. 양측이 상당히 치열한 사실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 검찰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운 빠질 상황이 됐죠. 기각이 됐으니까. 자, 검찰이 공개한 증거인멸 정황을 좀 보겠습니다. 이 대표가 경기도 직원으로부터 이화영 부인의 연락처를 건네받아서 이 건네받았던 문자 메시지를 검찰이 공개했습니다. 수사로 확보한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 관계자들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옥중 서신을 좀 써줄 것을 요청하는 녹음 파일까지 법원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이러면서 봐라, 지금 이 대북 송금과 관련돼서 핵심 증인인 이화영 전 부지사를 이재명 대표 측이 이렇게 증거 인멸하려 했다라고 치열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같은 검찰의 주장을 유창훈 담당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 됐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요거는 좀 몰랐는데 경기도청 직원이 이화영 전 부지사 아내 번호를 전달해 줬다, 이겁니까?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 어떤 컨택이 있었다, 그런 부분들이 증거인멸의 정황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검찰이 지나치게 자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장 청구서도 142페이지나 되고 PPT도 뭐 100장이 넘는 PPT 준비했고 의견서도 뭐 1500페이지 넘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반해서 제가 잘 모르긴 하겠지만 이재명 대표 변호인들이 얼마나 준비를 했을까. 아마 이제 그 공방에 있어서는 검찰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그 주장을 많이 하고 증거도 많이 되고 준비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그 영장실질심사 끝나고 나왔을 때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예. 굉장히 안 좋아서 이거는 큰일 났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반전이 있었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유창훈 부장 관련해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게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검찰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이재명 대표는 제1당의 당대표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할 그 염려가, 증거인멸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검찰에서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유창훈 부장도 이재명 대표가 사회적인 지위가 막강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하면서 결론은 달리 냈어요. 검찰과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유창훈 부장도 인정한 게 뭐냐면은 특히 쌍방울 관련해가지고 부적절한 그 개입,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부적절한 개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유창훈 부장도 인정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아니고 제1당의 대표가 아니고 그렇다라고 하면 과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였을까? 결국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검찰의 논리가 오히려 맞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결론은 어쨌든지 간에 사회적 지위가 높기 때문에 증거인멸에 염려가 없다라고 유창훈 부장은 결론을 내렸으니까 뭐 유 부장이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거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을 둘러싸고 벌어진 희한한 일들에 대해서 영장 전담 판사도 상당히 이상하다. 하지만 이 대표가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는 없다라고 영장을 기각함을 밝혔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는 꽤 긴 하루를 보냈습니다. 녹색병원에서 8시 29분에 출발해서 10시 5분에 백현동 개발 사건 3시간 공방 심사, 12시 43분 점심 미음, 1시 20분 대북송금 위중교사 영장실질심사, 오후 7시 50분쯤 퇴청을 했고 서울구치소에 대기했다. 새벽 2시 23분에 영장이 기각되며 귀가를 했습니다.